국힘에 충격적 썰이 돌고 있습니다. 조중동에 오더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뒤에서는 선거 판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방법 보고드립니다. 먼저 최근 조선일보가 장동혁을 담그려고 하죠. 원래 이렇게 사설로 때리다가 스트레이트 단독 보도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게 저들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조선은 해당 사설에서 장동혁만 날리면 보수층은 회복 탄력성이 크다며 지선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밥글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 플러스 김진태 강원지사 캠프 모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추대. 김문수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현 대표와 결선 투표까지 하며 치열한 혈전을 벌였고 선거 과정에서 친한계와의 연대를 모색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됨. 지방선거 직후 장동혁 지도부 실각과 당권파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김문수 비대위 형태 또는 조기 전대를 통해 무주공산이 된 국힘에서 차기 당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가능성 높게 점쳐져 후보들로부터 유세지원 요청이 없어 미국 방문, 구글 간담회 등 엉뚱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동혁과 달리 김문수에게는 후보들의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우리가 장동혁이다 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걱정하는 이유는 장동혁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산을 보시죠. 지난 대선에서 계엄의 탄핵 국면인데도 이 대통령이 졌습니다. 그건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저들은 보수 결집을 통해서 지지층의 투표율만 높아지면 해볼만 하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지선에서는 민주당도 경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지선 여러분들이 출구조사 전에 승패를 알 수 있는 방법 보고드립니다. 지선은 딱 두 가지 숫자만 보면 끝납니다.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율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두 숫자의 조합이 빗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 국정 지지율도 높고 투표율도 높다. 이건 여당의 압승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였고 투표율이 60%를 넘겼어요. 민주당이 싹쓸이했죠. 둘째, 국정 지지율은 그럭저럭 높은데 투표율이 낮다. 이건 보수 정당이 이깁니다. 2022년 선거가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였는데 투표율이 50.9%로 주저앉으니까 국민의힘이 선전했죠. 그럼 이번 6.3 지방선거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0대와 50대의 결집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누굽니까? 바로 4050 세대입니다. 이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도 40대 초반이라 그런 게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 비록 내가 혜택을 못 받더라도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는 마음, 이분들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2030 시절에 바보 노무현을 알아봤던 그 눈이 4050이 되어서도 흐려지지 않고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찾아낸 거죠.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싸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중년층이 이렇게 깨어 있습니까?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버티고 있으니 지지율이 안 빠져요. 4050 세대가 70에서 80%대의 압도적인 지지로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과거에는 4050이 단순히 진보 성향 유권자였다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핵심 주주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70대 이상은 인구 구조상 힘이 빠지고 있고 또 다른 지지층인 20대는 투표장에 잘 안 나옵니다. 이들은 심지어 최근 여조를 보면 어차피 투표에도 질까봐 놀러나 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이 강력한 4050 방파제가 투표장까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단순히 4050이 민주당을 좋아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60대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60대라고 하면
무조건 보수라고 생각했잖아요. 태극기 집회 나오시고 산업화의 역군이시고, 그런데 지금 60대 초반은 다릅니다. 이분들 80년대 대학 다니고 넥타이 부대로 6월 항쟁 겪었던 세대예요. 소위 586 세대의 맏형들이 이제 60대로 진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60대 안에서도 표가 갈려요. 보수 1번도가 아니라 캐스팅 보터가 되어버린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토끼인 줄 알았던 60대가 흔들리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반면에 50대와 40대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보여준 효능감, 그리고 숱한 고난을 뚫고 대통령이 된 서사, 여기에 4050 세대가 감정이입을 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여권 악재가 터져도 40대는 여당이 이겨야 한다는 응답이 80%가 넘습니다. 50대는 위기가 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팬덤을 넘어서 연대의식 수준입니다. 저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더 뭉쳐서 지켜줘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 투표율 저하밖에 없는데, 글쎄요, 지금 4050의 기세를 보면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다가올 선거 결과를 3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 60대 60 시나리오. 대통령 지지율 60%, 투표율 60%,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2018년 재현되는 거죠. 현재 분위기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만약 ARS 기준 대통령 지지율 70%를 넘긴다. 진짜 2018년과 맞먹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50대 50 시나리오. 지지율도 50%로 떨어지고 투표율도 50%로 주저앉는 경우, 이러면 국민의힘이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4050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요? 희박해 보입니다. 셋째, 55대 55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무승부 혹은 약우세 게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 인구 구조가 변했으니까요. 60대가 예전만큼 보수 몰표를 안 주거든요.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시든 투표율이라는 변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050 세대가 견고한 성벽을 쌓을지 아니면 새로운 균열이 생길지 6월 3일 그 결과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